독고탁이 한동석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세리와 한결의 혼례는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혼 취소합니다. 라는 강렬한 선언과 함께 한동석 회장이 도고탁을 호출하며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세리와 한결의 가족은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세리의 어머니가 9월 결혼식을 제안하자 한동석도 흔쾌히 찬성했죠. 두 사람이 좋다면 그렇게 하자며 상견례까지 마무리된 상황. 양 집안에서는 한결과 세리의 결혼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도고탁 회장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독수리 술도가를 향한 그의 끝없는 욕심은 이해할 만하지만 LK 호텔의 며느리로 자신의 딸 세리가 입성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금전적 탐욕에 눈이 멀어 앞뒤 분간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독수리 술도가를 허위 고발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억지 상황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어리석은 선택은 스스로 굴러온 복을 걷어차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고탁은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줄도 모르고 한동석 회장이 자신을 호출했다는 소식에 신이 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거봐! 독수리 술도가가 무너졌으니 이제 나를 부르는 거야. LK 회장이라고 한들 나한테 별 수 있겠어? 그는 신라주조의 상품 카탈로그를 잔뜩 챙겨 거만한 표정으로 LK 호텔로 향했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참으로 도고탁다웠죠. 하지만 도고탁은 이미 모든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소전무로부터 보고를 받은 그는 자신이 독수리 술도가에 보낸 아르바이트 직원 박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박순자가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에서 한숨 돌렸지만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도고탁은 소전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뭐가 되든 내가 빠져나갈 길만 만들면 돼. 그의 이기적인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솔직히 소전무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합니다. 신라주조의 사장도 아닌 그가 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독수리 술도가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벌였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도고탁은 원래 앞뒤 재지 않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는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을 향한 개인적인 앙심으로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광숙이 독수리 술도가를 넘기라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분노에 사로잡혀 남자들을 유혹하고 다닌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죠. 이 소문은 심지어 한동석까지 속였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오해하며 얼굴을 붉히고 그녀와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동석이 마광숙의 소문에 그토록 격앙했던 이유가 이 드라마의 재미를 더합니다. 한동석에게 마광숙은 그저 LK 호텔의 상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업체 대표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도덕성을 일일이 검증할 필요도 불편하면 재계약을 끊으면 그만인 관계죠. 그런데 왜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그토록 따져 물었을까요? 결국 한동석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광숙이 호텔에서 3명의 남자와 연이어 소개팅을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이 모든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광숙의 막내 시동생 오강수였습니다. 오강수는 한봄을 구해준 인연으로 한동석과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그는 형수 마광숙에 대해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강수의 진심 어린 말은 한동석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마광숙을 향한 그의 오해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광숙과의 만남이 불편하게 시작됐지만 1년여의 시간 속에서
그녀의 진심과 헌신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죠. 마광숙을 떠올릴 때면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자신을 발견한 한동석. 그런데 도고탁이 마광숙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한동석은 예상치 못하게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흥미롭게도 도고탁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오히려 한동석과 마광숙을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동석은 오해를 풀기 위해 마광숙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진실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와 감정의 싹을 틔웠습니다. 반면 도고탁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주변에 실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 신라주조를 크게 키울 수 있었지만 그의 성공은 사실 독수리 술도가에서 훔친 자원으로 시작된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고탁은 세상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며 한동석의 호출에 콧노래를 부르며 LK호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결이와의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석은 도고탁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죠. 도고탁은 당황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마르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어버린 듯 한동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동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라주조에 투자한 자금도 100% 회수할 예정입니다. 한 달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도고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유가 뭔지, 왜 그러시는지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매달렸지만 한동석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죠.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회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도고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의 독수리 술도가를 조작으로 무너뜨리려 한 일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게 한동석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얄팍한 사고로는 LK호텔과 독수리 술도가가 단순한 납품 관계일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도고탁의 오만은 큰 실수였습니다. 오래전 그가 독수리 술도가에서 재산을 훔쳐 도망쳐 신라주조를 세운 시절처럼 세상이 여전히 그의 뜻대로 굴러갈 거라 믿은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망가뜨리기 위해 저지른 그의 악행은 이제 한동석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도고탁의 악행은 독수리 술도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작된 시나리오로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는 그의 유치한 계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약 한동석이 나서지 않았다면 독수리 술도가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한동석은 단순히 LK호텔의 회장으로서 독수리 술도가의 납품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서장에게 수사를 서두르라고 촉구했고 은행이 독수리의 대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거래처들이 상품을 반품하며 환불을 요구했을 때도 한동석은 당당히 나섰습니다. 저는 LK호텔 회장 한동석입니다. 독수리 술도가가 우리 호텔에 납품하는 업체이니 제가 책임지고 반환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품된 상품을 직접 시골 마을로 가져가 오랜 지인인 과일 농사꾼에게 나눠준 일입니다. 이 까칠하고 냉정한 한동석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사실 한동석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심장의 두근거림. 그는 그 설렘의 원인을 몰라 병원에 입원해 검사까지 받았을 정도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이성적으로 흔들리거나 감정이 움직인 적 없는 한동석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봄의 교수가 호텔에서 전시를 제안하며 접근했을 때도 한동석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한봄 같은 예쁜 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은연중에 가까워지려 하자 그는 냉정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보미를 보면 알겠지만 집사람이 워낙 출중한 미인이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는 누구도 곁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석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동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오랜 운전기사였던 시골 노인은 이렇게 말했죠. 회장님,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는 마광숙을 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과 너무 닮았어요. 이 노인은 한동석의 아내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었기에 그의 말은 한동석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한동석은 이미 자신의 감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도고탁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독수리 술독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음모는 한동석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아이들의 결혼 취소와 투자금 전액 회수라는 초강수를 맞게 됐습니다. 도고탁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마광숙은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의와 진심은 한동석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헌신적인 지원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깊은 감정임을 암시합니다. 한동석의 마음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엔 마광숙을 재수없는 납품업체의 대표로만 여겼지만 그녀의 진심과 헌신을 알게 되면서 그의 가슴은 점점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특히 도고탁의 거짓 소문으로 오해했던 순간들을 마광숙과 함께 풀어가며 한동석은 그녀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남편 오광수를 잃은 후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를 그의 유산이자 자식처럼 여기며 키워왔습니다.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 독수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대한 장벽과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오광수의 죽음 이후 온갖 시련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마광숙에게 독수리를 포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동석의 다정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마광숙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독수리 술도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함께 싸우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한동석의 헌신적인 지원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선 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독수리 술도가와 네 시동생들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 기대됩니다. 한편 마광숙과 한동석만큼이나 빠르게 불꽃을 튀기는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마광숙의 세 번째 시동생 오범수와 도고탁의 딸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범수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이혼 후 홀로 딸 한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 이 복잡한 상황은 세리의 어머니 장미애를 불안에 떨게 했죠. 장미애는 세리가 오범수와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결과의 결혼을 서두르며 상견례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세리가 한 번 실패한 남자와 엮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소중히 키운 딸을 이혼남, 그것도 아이가 있는 남자에게 쉽게 내줄 수 있겠냐는 그녀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결과 오범수를 비교하며 세리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그녀의 선택은 세리의 마음을 억누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미애가 숨기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녀는
세리가 자신과 비슷한 사랑의 아픔을 겪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장미애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비밀은 세리와 오범수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세리는 한결과의 결혼을 단호히 거부하고 심지어 한결 앞에서 오범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당당히 드러냅니다. 장미애는 급히 뛰어들어 상황을 막으려 하지만 세리의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오범수와 그의 사랑스러운 딸 한이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결과의 결혼은 절대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도고탁의 악행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듭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음모를 넘어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한동석은 이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모든 인맥을 동원해 독수리를 구해냈고 결국 도고탁이 그 배우임을 알아챘습니다. 한동석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도고탁과는 사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세리에게 뜻밖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도고탁의 악행으로 결혼은 무산되고 세리는 억지로 다른 사람과 선을 보거나 결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범수의 마음은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첫 아내 나영훈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세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은 그의 상처를 서서히 녹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미애는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사랑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비밀이 될 것입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향한 진심을 깨닫고 그녀에게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혼자만의 짝사랑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마광숙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이번 회에서 드디어 도구타기 독수리 술도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슬금슬금 뒤에서 계략을 꾸미던 그가 드디어 직접 칼을 뽑아들었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 보시면서 손에 쥔 간식 다 떨어뜨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팝콘 통째로 엎었어요. 바로 쌀벌레 영상이 뉴스에 터진 거예요. 고발 프로그램에서 독수리 술도가가 묵은 쌀을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90년 전통의 자존심이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9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니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영상 누가 흘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도고탁! 그가 미리 직원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PD에게 넘긴 거예요. 완벽하게 계산된 폭로였죠. 웃으면서 칼을 꽂는 그의 모습.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결과 술도가 내부는 충격에 휘청였고 심지어 서로를 믿었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마광숙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배신과 상처,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예요. 위기 속에서도 마광숙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한동석 회장님.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동석의 눈빛 보셨어요? 그 눈빛, 진짜 심쿵 그 자체였어요. 마광숙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깊은 애정이 뚝뚝 흘렀죠. 병원 번개 사건 기억나시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말했잖아요. 이 두 사람 뭔가 있다 했던 게 진짜였어요. 한동석은 이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조금씩 마광숙에게 다가가고 있죠. 하지만 이 잦은 만남과 대화들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병원 간호사들, LX 호텔 직원들까지 소문은 광속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회장님,
요즘 마 대표님하고 자주 보이시던데요? VIP 특실. 원래 그렇게 쉽게 배정 안 되잖아요. 이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간호사들 수다 장면에서 빵 터지지 않으셨나요? 그 장면 진짜 현실감 넘쳤어요. 도고탁의 음모는 독수리 술도가를 흔들었지만 마광숙과 한동석의 공조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마광숙은 여전히 단호하고 품격 있게 대응하며 술도가를 지키고 한동석은 그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죠. 두 사람의 케미 정말 설렘 폭발이에요. 한편 세리와 오범수의 이야기도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세리의 어머니 장미애는 세리가 오범수에게 빠지는 걸 막으려 하지만 세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어요. 장미애의 비밀이 앞으로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 그리고 세리가 오범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 기대됩니다. 23회 예고를 보면 또 한 번의 대형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고탁의 다음 계략은 뭘까요?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로맨스는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까요? 제 뇌피셜로는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공개적으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측은 어떠신가요? 먼저 한동석과 마광숙을 둘러싼 소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병원 VIP 특실에서의 잦은 만남이 소문으로 번지더니 결국 LX 호텔 내부까지 회장님이 재혼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이 소문 진짜 리얼했죠. 병원 간호사들의 수다 장면 완전 현실감 넘쳤어요. 원래 VIP 특실 그렇게 쉽게 안 내주는데 하면서 수군대는 모습 여러분도 빵 터지셨죠? 이 소문을 들은 박상남의 반응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박상남이 공주실 여사에게 전화 걸며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외치는 장면. 그 표정과 힘. 전화기 부슬기세였어요. 연기 디테일이 소름 돋을 정도였죠. 공주실 여사도 당황하며 마광숙을 다그칩니다. 광수가 병원에서 회장님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뭐야? 공주실의 눈이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 연기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마광숙은 별말 없이 당황한 기색만 내비칩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 말 없는 반응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소문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싹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광숙의 그 눈빛에서 설렘의 단서를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드라마 진짜 심장 터질 뻔했어요. 바로 세리의 고백과 오범수의 거절 장면입니다. 세리가 오범수 교수에게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 저도 같이 긴장했어요. 여러분도 손에 땀 쥐고 보셨죠? 하지만 오범수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합니다. 고맙지만 지금 내겐 딸아니가 전부야. 다른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이 대사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아프게 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딸 한이를 향한 그의 진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쏟습니다. 그 울음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딸을 바라보는 장미애의 복잡한 표정, 장미애의 연기, 진짜 레벨이 달랐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 눈빛, 저도 같이 울 뻔했어요. 이 장면은 정말이지 조명, 카메라 앵글, 배경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의 무게감이 화면을 넘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광숙의 대사, 무릎 꿇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릎 꿇을 줄은 몰랐어요. 이 한마디에 담긴 복잡한 감정, 강인함과 상처가 공존하는 그녀의 표정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했어요. 광숙을 연기한 배우님, 진심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그 침묵과 분위기, 배경 음악 없이 오직 발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은 제작진의 센스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 짧은 장면이 주는 여운은 정말이지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독고타기 한동석을 찾아와 다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긴장감의 절정이었습니다. 두 배우의 눈빛만으로도 대사가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세리에게 이 사실을 말할 건가요? 라는 독고탁의 질문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에 한동석은 단호히 답합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세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대답에서 한동석의 인품이 드러났죠. 분노할 법한 상황에 서도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독고탁은 무너지듯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그의 뒷모습, 한없이 작아 보이는 실루엣은 정말 이지 가슴을 울렸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다니 이 장면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23회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와 함께 병원 내 번개 같은 소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과연 세리와 마이너스 한결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이 모든 것이 드라마의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절대 본방사수를 놓치지 마세요. 녹화해서 광고 없이 몰아봐도 후회 없을 정도로 강렬할 거예요.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예측 하나를 던지자면요. 여러분 심장 준비하세요. 박상남이 병원 소문을 듣고 LX 호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루머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의 사적인 관계 같은 식으로요. 도대체 이 인간의 악행은 어디까지 갈 건가요? 박상남 캐릭터만 보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 이 루머가 언론까지 퍼진다면 한동석은 진정한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주주들의 반발, 이 사회의 압박,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이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깊은 눈빛 교환,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이미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다니까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과연 광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리의 비밀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오범수는 정말 세리를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겁니다. 본방사수 준비되셨죠? 저는 이미 알람 설정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준비하세요. 세리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한 장미애의 계산이 시작되었죠. 이 장면에서 장미애와 도곡탁의 대화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끼쳤어요. 자식을 위해 뭐든 하는 부모의 마음, 조금 과하다 싶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죠. 한동석은 세리의 단아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정작 세리는 이 결혼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세리의 공허한 눈빛 보셨나요?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 표정,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듯한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설정,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해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석은 호텔 로비에서 도곡타기 직원을 막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행에 충격을 받은 한동석은 세리가 이런 사람 밑에서 자랐다니 라는 의문을 품죠. 여기서 한동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디테일, 살짝 찡그린 눈썹까지 배우의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운명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대학 동기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야, 세리가 도곡탁의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대. 이 폭탄 발언. 저 이 장면에서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맞죠? 게다가 한동석은 친구를 통해 도곡탁이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건강검진 기록을 입수하고 세리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리는 누구의 딸인 걸까요? 이 미스터리가 다음 회에서 풀릴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동석은 충격에 빠지지만 도곡탁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설상가상으로 한동석은 도곡탁이 술도가 내부에 스파이를 심고 유통기한이 지난 묵은 쌀 영상을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한동석의 표정, 그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 진짜 소름 돋았어요. 분노한 한동석은 도곡탁에게 그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보냅니다. 이 장면에서 한동석이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는 클로즈업,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의 단호함. 정말 대박이었죠. 여러분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거예요. 결국 도곡탁은 충격에 빠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광숙에게 직접 사과하러 갑니다. 와, 이 장면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도곡탁이 무릎까지 꿇는 모습, 그의 캐릭터가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이었죠.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사를 내뱉는 도곡탁의 떨리는 목소리, 그 진정성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곡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